턴백 뭐냐면 돌아가자. 다시 문재인 제끼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자. 턴백. 국민 여러분 이제 유턴하십시오. 저 촛불 이제 저거 친북, 종북, 뭐 친중, 좌파, 매국 놓은 거 다 아셨잖아요. 유턴합시다. 턴백합시다 이제. 저는 요즘에 그 한국 사실 문학에 뭐 예술계 이런 쪽이 하도 작용화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윤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그 성추문으로 인해서 아주 잘 알게 된 사람인데요. 뭐 이윤택 씨 요새 그 성추행만 했다, 성관계는 가졌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 이런 이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었죠. 그러다가 네, 오늘 다시 어제죠, 어제 죄송합니다. 그 맹연이 방송에 처음에 네, 뭐 연극계에서 대부로 불리는 이거 이윤택 씨가 그 성추문에 이제 휘말려 있었는데 본인이 여러 군데서 처음에는 이제 대꾸를 안 하겠다가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니까 그 극단 그 미인의 대표인 그 분이 이제 처음에 폭로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누구죠? 이승비 라는 이제 여배우가 또 얘기를 했고, 이렇게 자꾸 터져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사과가 결국은 하나만한 사과, 그다음에 유체 이탈 화법, 전혀 반성하지 않은 뻔뻔스러운 그 자세에 이제 화가 나서 어저께 그 SNS에 그 다시 하나의 글이 실렸었죠. 뭡니까? 일단 이분이 뭐 어느 정도 유명한지는 수상 내용만 봐도 이 정도 됩니다. 무슨 연극, 영화제, 대종상 영화제,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 연출가로서 이름을 쌓아왔던 사람이라 그러고 또 중요한 게 그 현 대통령이라는 그 문 씨와 굉장히 학교 시절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대선 때 찬조 연설까지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런 그러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찬조 연설을 했다는 건 대선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까지 했다고? 예,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과를 하는데도 이제 진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한 여배우가 또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 아이고. 저 다시 한번 아니야, 이게 톡톡 쳐보세요. 됐다. 예, 아이고. 엄마. 됐어요. 갑시다. 네. 죄송해요. 예. 이제 이윤택이 있던 그 예술감독으로 있던 연희단 패거리라는 연희단 거리패라는 그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그 김지연이라는 여배우가 다시 그 SNS에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는데요. 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언해 주신 것처럼 황토방이라는 곳에서 여자 단원들을 밤마다 돌아가며 여자 단원들은 안마를 했었고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는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혼자 안마를 할 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전 임신을 했습니다. 제일 친한 선배에게 말씀을 드렸고 조용히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 사실을 안 선생님께서 제게 200만 원인가를 건네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얼마간은 절 건드리지 않으셨지만 그 사건이 잊혀져 갈 때쯤 선생님께서 또 다시 절 성폭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던 아이기에 전 자신의 사람이란 말씀을 하시면서요. 괜찮다. 이윤택 선생님과의 일 말고는 연희단 거리패에서의 생활은 좋았었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점차 관계가 떳떳하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면 위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윤택 사건이요.
그리고 이 뭐 이게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추행은 인정하고 성관계는 인정하면서 예. 그 강제성 없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 하는 걸 듣고서 사과를 기자회견 하는 걸 보고서 결국 다시 이런 폭로가 더 심한 폭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문화예술계의 이런 성적인 그 뭐 희롱 사건부터 추행, 폭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끄덕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꼴페미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한국의 그 여성단체들, 좌파단체들, 다시 말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현 여당과 한패인 사람들이 뭐 그런 이름들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성평등의 사회를 얘기하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심이라든가 진정성이라는 것이 많이 의심을 받고 있죠. 이 사람들 요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말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또 아니 좌파 언론 그 기자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연예부 기자들 뭐 합니까? 그래서 그 유근 시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멀리서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매행위원님이 이제 방송에 이게 처음에 좀 아직 덜 이거를 써보는 것도 지금 이제 처음이고 해서 좀 어색한데 한 명의 스타가 태어나기까지 네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오래 울었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좌파들이 무슨 적폐청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이래가지고 온천지 지금 다 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들은 깨끗하지가 더 더러워요. 보수보다 더 더러운데 그럼 이제 정권 바뀌면은 이제 적폐청산이 아니고 여적죄 청산입니다. 그럼 여적죄가 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네, 지금 이윤택 연출가의 사건이 이제 1월 달에 1월, 2월에 거쳐서 이제 문제가 됐었다면 그 앞서서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은 시인 모르는 분들 없죠. 우리 한국 사람 치고요. 이 고은 시인과 관련된 시가 하나 폭로 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시인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본인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공공연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을 얘기한다 얘기가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놓기는 했지만 여기 이야기 맞습니다. 이 시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영미 시인 잘 아시죠?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한때 베스트셀러 이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뭐 호텔비를 대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로 얼마 전 최근에도 작년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요. 네, 시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엔 은 선생 옆에 앉지 마라. 문단 초년생인에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참 특이하죠, 시가.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요새 미투 운동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그 성폭행 당한 사실을 JTBC 손석희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미투 운동이 나도 나겠어 이런 이제 폭로 운동이 이제 한창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더 많이 갔던 건데요.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다 구겨질 정도로 성폭행을 그래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죠.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명년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 은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은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그리고 백권의 시집을 펴낸 은은 꼭
펴낸 은은 수도꼭지야 털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이 똥물이지 뭐니. 우리끼리 있을 때 글을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그 은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면서 거물이 되니까 이제 침묵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이건 누구겠습니까? 독자들인 거죠. 예. 이 시인을 추앙하고 이 시를 즐겨 읽는 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털상 후보로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노털상은 노벨상의 그 속칭이라고 그럽니다. 예. 후보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누군지 아시죠? 예. 네, 뭐 이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하더라고요. 국내 그 노벨 문학상 뭐 맨날 고운 나오더만요. 그렇죠. 그분인 것 같습니다. 노토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이런 최영미 시인의 시가 작년 12월 달에 황해문화라는 개간지, 문학 개간지에 실렸던 겁니다. 이게 그 뭐 시처럼 뭐 형식은 잡았지만은 그렇죠. 그 돌려서 까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고은은 KOUN을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N이라고 안 하고 E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내용상 100권의 시집을 펴낸 그 사람 뭐 그런 거기고 이제 뭐 선버릇이 안 좋다라는 이 결국에 한번 만지거든. 노토상이라는 게 노토상 후보 이거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 그런 와중에 예 이런 폭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 멀리서 유근 시인의 확인 사살 은은 고은 몰랐다고 이런 글이 페이스북에 실리는데요. 유군은 또 누굽니까? 유근요? 이분도 유명한 시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다 모두가 이 사회 모두가 공범이라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SNS에 까는 글이 여기 이제 또 실렸습니다. 몰랐다고 고은 시인은 고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명 시인, 원로 시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언론에서도 표현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유근 시인이 본격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게 이제 15시간 전이니까 이것도 이제 얼마 전이죠. 바로 고은 시인의 성적 문제가 드디어 수면으로 드러난 모양이다. 최영미라는 시인께서 지난 가을 모 문예지의 페미니즘 특집에 청탁받아 쓴 시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놀랍고 지겹다. 놀랍고 지겹답니다.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고 이제서야 드러나는 게 놀랍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60, 70년대부터 공공연했던 고은 시인의 몸버릇을 이제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 또래 이상의 문인들 가운데 고은 시인의 기행과 비행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 정도였다는 거죠. 거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동안 어땠냐면은 대가의 천재성이 끼치는 성령의 손길인 듯 묵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문단과 언론계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문화 권력, 이 좌파 권력들이 이렇게 썩어 있다는 건 아니 그 남의 집 딸을 갖다가 아무 때나 만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유부녀, 처녀 안 가리고 자기 이제 뭐 개간지나 문학지의 어떤 편집인이라든가 뭐 발행인이라든가 또 원로라든가 유명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니는 그 힘은 신인들이 그 갖는 그 미약함 앞에는 이제 일종의 거대한 벽인 거죠. 성이고 벽인 건데. 그리고 저기 뭐 대통령 찬조연설 김윤택 씨요. 뭐 그랬고 뭐 그 사람은 연극계에서 그랬던 존재고. 문성근하고 다 뭐 친하고 이러면은 속된 말로 이 갑질에 뭐 힘이 없으니까는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순간 퇴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그 접근을 해올 때 감히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저렇게 잘 나가는 힘 있는 파워 있는 사람한테 잘못 보여갖고 찍혀가지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래서 네가 착각한 거지 이런 식으로 다 발뺌 딱 해버리면 완전히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창 올림픽 때도 그 학생들
그 1,000원씩 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시간당 알바 최저임금도 안 되게 1,000원씩 주고 한 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97,000원짜리가 93,000원짜리 그 도시락을 잠깐 뭐 회의에서 국무회의 하는 동안 먹을 동안 그 자원봉사자들은 개밥이나 다름없는 그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개밥 그렇죠. 먹었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정의로운 사회, 그 문모 씨가 얘기하는 그 정의로운 사회, 과정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뭐 정의로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들, 누군가요? 뭐 청와대에 계신 문 씨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괜찮아요. 예. 우리가 맨날 개새끼라고 욕했어. 누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그 SNS와 매체들에 지금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윤택 그 연출가 예술 감독은 2005년에 국립국장 예술 감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고 2005년이 누구 대통령일 때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때이고 비서실장이나 뭐 청와대에서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문 씨와 아주 가깝다는 국립국장은 이거는 저기 이제 문광부가 직접 저거 관장하는 데니까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재인 씨와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지금 문제가 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익숙한 얘기인데 요거 이따가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볼까요? 여러분 이 은이라는 그 시인의 대표적인 시 중에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요런 세 문장으로 된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깔끔한 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시예요? 시예요. 요 세 문장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마니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30권짜리 시인데 86년부터 2010년까지 쓰여진 그 시집인데 여기에는 5천여 명의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잠깐 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뭐예요? 이 만인보에 실린 고용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용태 누구예요? 내가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최순실의 애인. 태블릿 PC 맞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의 남자였던 고용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이 재밌는 것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 거가 이름만 확인을 그 과정이 재밌는데요.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고용태의 가족사가 고은 시인의 장편 서사시 만인보에 수록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만인보는 이러이러한 집필돼 30권으로 완간됐는데 작품 수 4,001편, 등장인물이 5,600명에 이른 대작으로 민초들의 삶을 다뤘다. 광주 5월 항쟁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고 씨 아버지, 고 씨는 이제 고용태 씨를 얘기한 건데, 고용태 씨 아버지 고규석 씨는 80년 5.18 광주 항쟁 민주화운동 당시에 희생된 유공자로 지정이 됐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그 만인보 속에서 나와지고 있는데 이 고 씨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내용 속 막내 아들이 펜싱 선수가 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다는 부분이 고 씨 이력, 이 고용태의 이력이잖아요. 펜싱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용태와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냐 이제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그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전부터 또 친했었고 그다음에 이 고용태 이 고은 시인의 원래 이름이 고은태라고 합니다. 고은태, 고용태 이게 뭐죠? 몰라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긴장이 좀. 고은 씨는 원래 본명이 고은태라고. 은태랍니다. 네네. 고용태 아버지는? 고용태 아버지는 고규석이고요. 네, 학렬이 이쪽하고 비슷한가 보죠. 그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특이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게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데일리한국에 실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또 하려고 했었냐? 예. 자, 넘어가시면.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한 거 이걸 이제 썼는데 이 타케미 씨 누군지 아시죠? 그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우리 기자들 두들겨 맞고 있을 때 도망간 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청와대에 있는 그 저기 뭐 의전 담당. 얘가 그거인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 제사상 올린 놈 아닙니까? 예,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이게 낙곰수라고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꼼수다. 저기 CIA 요원들 잘 들으세요. 얘가 그 우리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제사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준 놈이에요. 얘가 잘 기억하시라고요. 요 사람이 그 뭐 기획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뭐 강의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 낙곰수라는 김어준, 뭐 그 주진우, 정봉준가요?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던 사람이죠. 예. 요 사람이 그 뭐 남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희한한 그 뭐 책을 쓰면서 거기서 그런데 책들을 통해서 뭐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여중생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뭐 생긴 건 중요하잖아. 못생겨도 어차피 성적인 그 욕구의 대상이니까 뭐 그런 식의 글들을 써놨었어요. 이런 사람이 버젓이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한 거죠. 네. 그러면 저기 그 대한민국의 그 여성 단체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편이잖아, 우리 편. 우리 편이네. 그러니까 여성 단체들 다 그 개쓰레기. 여성부 없애버려야 한다고. 여성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뭐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가 듣지를 않고 이 사람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다. 이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촛불 들어야지. 촛불 여성 여러분, 그 30, 40대 그 여성분들이 문재인 씨를 많이 뽑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잘생겨서 인상이 좋아서 뭐 뽑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선배가 그때는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작용화되기 이전입니다. 전교조도 없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하도 보수 여당만 찍으니까 그 선배 하는 얘기가 여자들은 반표만 줘야 돼 이러더라고요. 잘생겼다고 표 주는 거 이것도 반표값 아닌가 저는 이제 요새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성들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여성들 무시하고 뭐 아무 때나 성추행하고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의 성적 놀이기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멍청한 이 20, 30대 여자들은 그 전부 문재인 좋다고 좌파들 좋다고 그 따라가요. 그 자기들 머리가 그냥 그 개돼지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문재인 추종하는 여자들을 요새 뭐라고 비하해서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요? 달창녀. 달창녀. 달빛 창녀단. 그렇죠. 달창녀라고 부른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찬양하는 기사들을 보면은 댓글이 전부 20, 30대 여자들이 댓글 다 썼다고. 네, 좀 우리 인이 잘해요 이러면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뭐 위안부 문제에는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자기들을 뒤에서 그 달창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런 거 하나 붙여봤습니다. 해시태그 하나 붙여봤습니다. 탁현민 얘기, 이런 사람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의전이라는 건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는 이거 쇼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청와대를 무슨 성추행 전용 성인몰 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뭐 공연 기획자로서 이 사람은 쇼는 아주 되게 탁월한 모양입니다. 일본에 그런 거 있대. 뭐 지하철 뭐 꾸며놓고 교복 입고서 뒤에서 뭐 성추행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숍 그런 가게도 있다 하더라고요. 스튜디오도.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 되겠네 청와대에서. 청와대 달창녀들 다 불러놓고 전부 교복 입혀놓고 세일러문 복장 입혀놓고 뭐 그런 거 하면 되겠네. 뭐 현송월이 불러놓고 헬렐레 하고 김여정이 왔다고 그냥 입이 찢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제인 씨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일하는 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수파의 청년들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그 국제 정세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진 박사님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10년 고생하고 있죠. 이상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고 나는 배를 4년을 타고 돌아다니다고 목숨 걸고 폭발물 터져가지고 동료들 죽어나가고 죽은 사람 붙잡고 죽은지도 모르고 인공호흡하고 있고 이 보수 우파의 청년들은 다 이렇게 그 근면성실하게 하는데 왜 좌파의 애들은 맨날 자기보다 힘없는 여자들 이렇게 뭐 약탈하고 이렇게 뭐 성추행하고 왜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합니까? 젊을 때 대학 시절에 공부했나요, 이 사람들? 안 하잖아요. 아니 대학 시절에 아니 공부를 안 해도 여자를 갖다가 자기보다 저기 약한 사람을 갖다가 아니죠. 자기가 약자죠. 왜? 공부 못하니까 무능하거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좀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어 보이는 여자들을 어떻게든 꼬시고 구워 삶아야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기생충 그렇죠. 숙주 옆에 달라붙어 그렇죠. 살겠다는 거구나. 그럼요. 이게 러시아어로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흔히 하는 욕 중에 하나가 넌 기생충이야. 빠라짓 이러거든요. 빠라짓! 우리나라 버러지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를 육체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여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이름 잘 아시죠? 문준용. 얘 아버지가 귀걸이 아빠 아닙니까? 예, 귀걸이 아빠 그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인데 왜 귀걸이인지는 잘 아시죠? 그 이력서에 귀걸이하고 그다음에 이력서도 늦게 내고 그 구비서류도 늦게 내고 그다음에 2명 채용하는데 2명 지원하고 그 귀걸이 저기 달고 사진 명함 사진을 그런 거를 입사 지원 공무원 그것도 5급 채용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내요? 야. 그 사진 보니까 저 게이같이 생겼던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채용 공고도 보름 이상 내야 되는데 뭐 3일인가밖에 안 냈대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알고선 이제 안 받겠다는 뜻이죠. 요거 정권 바뀌면은 적폐 수사함 해야겠네요. 예,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꾸준히 그래서 여기 해시태그 붙였습니다. 꾸준히 물고 늘어져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더 뻔뻔한 건 이 좌파의 뻔뻔함은 세상에 이 사람 또 올림픽 때 또 이슈가 됐었죠. 뭐 했어요? 거기서 평창 올림픽에서 전시회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나라에 예술가가 얘밖에 없으니까. 세계적인 예술가 뭐 많잖아요. 많잖아요. 왜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고 이렇게 채용 논란이 있었고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들아 넌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 양심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나온 거다. 역차별이다. 자기 못 나오는 건 역차별이다. 이러고 나옵니다. 말이 안 되지. 야, 실력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생각해?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가족들이 뒤로 빠져주는 게 그게 기본적인 양심이고 양심이고 배운 사람들의 예의죠. 예의지 보통 상식인 거지. 어디 못 배운 새끼들 진짜 아이고 가정교육 그러니까 좌파들 가정교육이 안 좋으니까 저래 되는 거. 맞습니다. 원래 뭐 의사 그 사람들은 피보다 뭐 이데올로기가 더 진하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연이나 뭐 이런 거에서 중시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가 저기 맨날 북한 찬양하고 뭐 그런 거 하러 돌아다닌다고 그 애새끼 그 가정교육 제대로 시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 엄마도 하는 꼬라지 보니까는 무슨 대통령 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좀 점잖게 해야지. 그 대통령 트랩에 내려가면 딸랑 이렇게 팔짱 끼고 어디 뭐 어디 놀러 왔냐고. 맞습니다. 네. 하는 거 보면 그 싸구려 천박하죠. 너무 그 술집 동네 아줌마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아줌마도 그 정도는 안 하죠. 아파트 뭐 조합장 뭐 이 정도 되는 뭐 부녀회장 이 정도 되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죠.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아주 세련되신데요. 그럼요. 네. 무슨 진짜 천박한 것들이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뭐 막 대통령 아들이라고 온갖 개지랄 연병을 다 떨고 아이 쌍놈 새끼들이. 네, 상식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이런데도 계속 지지하십니까? 네. 어떠세요? 자 계속 하시죠. 예, 뭐 이걸로 이 정도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 보셨죠? 이
20, 30대 여성분들,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뭔가 밖에 나가가지고 해외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상대방 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을 갖다가 사사사 꼬시고 이 뭐야 귀걸이 끼고 뭐 이런 거 끼고 해가지고 그 여성들 좋은 말로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여성들을 갖다가 뭐 자기들의 하나의 소위 놀이개로 그 숙주로 생각하는 숙주 그렇죠. 기생충 새끼들인 거예요. 그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 보세요. 지가 그 무슨 뭐 저기 하겠다 뭐 복지를 하겠다 뭐 하면은 밖에 나가서 저기 돈을 따와가지고 그걸 복지를 하든가 하라고. 그러고 지금 뭐 전용기 산다고 요즘에 정신 차려야지. 요즘에 빨갱이 새끼들은 이게 어떻게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런 거 팔아먹은 지 오래 세상 사람들. 야, 왜 끊겼어요 또? 야, 옛날에 빨갱이 새끼들은 그래도 이거 음향은 나옵니다. 또 끊겼어요? 또 해킹했구나. 아. 야.